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에는 제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월배당 ETF 중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2편이거든요.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종목 중에서 현재 가장 큰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상품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요즘에 한국 코스피 상승세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을 하나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그나마 포모를 조금 덜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상품을 하나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커버드콜 상품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상품은 바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이고요. 현재 일반 계좌에서 17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코스피 200을 추종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딱히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삼성전자를 약 21%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고 코덱스 200과 SK하이닉스를 20% 넘는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 200을 추종하면서 여기다가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하고 분배금을 많이 주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매달 중순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분배금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번 달 10월에는 172원을 지급했고 상장하고 지금까지는 평균 156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 연간으로 약 15% 정도의 분배금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분배금을 보면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1700주 기준으로 이번 달에는 약 29만원 정도의 분배금을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상품들은 옵션으로 지급하는 분배금은 과세가 되지 않잖아요. 여기 보시면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이 거의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이 상품은 평균 3%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라면 15.4% 세금이 부과되어야겠지만 약 5분의 1 수준으로 세금이 낮게 부과되니까요. 이러한 절세 혜택이 있다는 부분도 나름은 장점으로 볼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장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6개월까지 수익률을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12% 정도 상승하고 있었고 6개월 동안은 무려 50% 넘게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포트폴리오에서도 꽤 좋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산 총액이 약 1.2조 원 정도 되니까 투자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 수수료가 0.5% 정도 적용되고 있는데 커버드콜 전략이 적용되는 상품들의 평균 정도 수수료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의무 소각이 실제로 확정이 된다면 코스피가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 코스피가 너무 빠르게 올라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품을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수익이 많이 나왔다고 섣불리 매도했다가 코스피가 더 올라가 버리면 다시 사지도 못하고 포모는 또 포모대로 세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냥 현재 수량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분배금만 계속 받을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품은 한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상품들입니다. ISA 계좌에서는 키움 고배당주를 1000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가족 계좌에서 플러스 고배당주를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플러스 고배당주는 현재 411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국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상품을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은 한국 고배당주에 투자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이 조금 비슷한데요. 다만 키움 고배당은 20개 종목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 종목당 투자 비중이 5% 정도로 조금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플러스 고배당주는 30개 종목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비중 상위 종목들은 5%가 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3-4% 정도로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키움 고배당보다는 조금 더 넓게 섹터를 투자한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종목 모두 금융주가 많이 담겨 있긴 하지만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키움 고배당이 조금 더 금융 섹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금융주 중심으로 고배당주에 투자하고 싶으면 키움 고배당이 좋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폭넓게 투자하고 싶으면 플러스 고배당주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종목은 분배 기준이 다른데요. 키움 고배당은 월 중순을 기준으로 분배하는데 이번 달 10월 분배금은 40원을 지급했고
최근 1년 평균으로 보면 매달 55원씩 분배하고 있으니까 연간 분배율은 4.4%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는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하는데 이 종목은 매달 78원씩 균등하게 분배를 하겠다고 운용사에서 최근에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매달 78원씩 분배금을 받을 수가 있겠고 연간 분배율이 4.6%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분배율은 플러스가 약간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받았던 분배금을 보니까 먼저 키움 고배당은 저번 주에 받았는데요. 950주 기준으로 38,000원을 받았는데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전으로 받았던 분배금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는 10월 초에 분배금을 받았었는데 이 당시에 250주 정도 기준으로 세금을 제외하고요. 약 17,000원 정도의 분배금을 지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고배당주들이 올해 상반기에 워낙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두 종목도 최근 3개월 동안은 거의 보합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6개월 기준으로는 약 30% 중반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1년 기준으로 보면 키움 고배당은 48.9% 상승했고 플러스 고배당주는 38.4%이니까 성과 차이가 약 10% 정도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1년 동안은 키움 고배당의 성과가 더 좋았고요. 그렇지만 키움 고배당은 자산 규모가 약 470억 원 정도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반면에 플러스 고배당주는 약 1.7조 원 정도 되니까 한국 고배당주 상품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자산 규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두 종목은 실제 수수료도 0.3% 정도로 수수료는 거의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두 종목을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키움 고배당은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조금 내려가는 바람에 100주 물을 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올라오면 물을 탔던 수량은 덜어내고요. 900주 정도를 기준으로 계속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는 최근에 투자를 시작했고 아직까지 수량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주가 흐름을 조금 보면서 앞으로도 수량을 꾸준하게 늘려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한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커버드콜 전략이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라이즈 200 고배당 커버드콜 ATM이라는 상품이고요. 이 종목은 최근에 투자를 시작했는데 현재 약 1,500주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약 2% 정도는 손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현대차와 기아, HD현대 등 국내 고배당주 50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요. 50개 종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당 투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에서 3% 정도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이 시세의 영향을 조금 적게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50개 종목을 투자하고 있고 커버드콜 전략으로 분배금을 조금 더 많이 주는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금을 살펴보면 일단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데요. 지난 9월에는 65원을 분배했고 최근 1년으로 보면 평균적으로는 62원씩 분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분배율이 8.5% 정도이니까 커버드콜 종목 중에서는 분배율이 낮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종목들의 배당금으로 한 4% 정도 분배금을 지급하고요. 나머지 4%를 커버드콜로 지급하는 구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분배금을 나는 조금 적게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초에 629주를 투자하면서 분배금을 받았었는데 이 당시에 약 4만원 정도 지급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길 보시면 이번 달에 지급된 분배금은 세전과 세후 배당금이 동일하게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은 세금 없이 분배금을 전부 받았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상품이잖아요. 어느 정도 절세가 가능한 상품이고 최근 1년 동안 분배금을 쭉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이 절반 정도 부과되는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15.4% 세금이 부과가 되어야 하지만 이 상품은 약 절반 수준인 7% 정도만 세금을 내면서 분배금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상품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품은 최근 수익률이 조금 부진합니다. 한 달 동안 4.6% 하락하고 있었고 3개월 기준으로는 약 7%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 증시 흐름이 아주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은 수익률이 조금 반대로 가는 특이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하튼 그래도 1년 기준으로는 약 18%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장기간 성과는 괜찮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가 약 170억 원 정도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실제 수수료는 약 0.5% 정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품을 제가 직접 투자를 해보니까 일반적인 커버드콜 상품하고는 구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 상품은 고배당주에 투자를 하면서 코스피 200 옵션을 매도한 돈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데 코스피 200의 핵심 종목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 오히려 이 상품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나 기아 같은 이 종목이 담고 있는 고배당주 주가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더 크게 올라가야 이 종목은 좋은 수익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최근까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워낙 크게 올라왔고 반대로 고배당주들 주가는 조금 횡보를 하다 보니까 이 상품의 수익률이 부진했던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면 지난 여름부터 주가가 약 1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 종목을 최근에 담은 이유가 주가가 이렇게 조금 떨어지기도 했고요. 또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동안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주춤하면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쉬어가고 있는 고배당주들은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보여줄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저번 달부터 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일찍 담았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주가가 조금씩 더 내려올 때마다 물은 계속 탈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재 1,500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물을 타는 수량은 나중에 주가가 조금 올라오면 덜어내고 이 종목은 1,500주 정도를 기준으로 보유를 해보고요. 계속 분배금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이고요. 바로 한국리츠에 투자하는 상품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를 현재 약 2,000주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국내 리츠 17개 종목을 담고 있는데 맥쿼리 인프라와 SK 리츠를 10% 넘는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바레 인프라와 롯데 리츠 순서로 총 17개의 리츠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분배금은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요. 지난 9월 분배금은 33원을 지급했고 최근 몇 달간은 33원씩 균등하게 분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1년 평균으로 보면 매달 28원 정도의 분배금을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월 평균으로 보았을 때는 약 7% 중반 정도의 분배율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번 달 초에 분배금을 받았었는데 이 당시에 약 1800주 기준으로 5만 1000원 정도의 분배금을 받았고요. 현재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배금은 세금 15.4%는 제외하고 받았던 분배금입니다. 그리고 한국 리츠들은 주가 변동이 크게 없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은 거의 보합에서 머물고 있고 1년 기준으로 보면 5.5%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아무리 좋아도 한국 리츠들은 그냥 제 갈 길을 뚜벅뚜벅 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 상승보다는 그냥 분배금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산 규모가 약 8,400억 원 정도 되고 실제 수수료가 0.16%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분배금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국 리츠들도 주가가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든요. 그래도 한국 리츠들이 주가가 오를만 하면 그동안의 유상증자 같은 뻘짓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주가 측면으로는 거의 기대를 하지 않고 투자하시는 게 마음 편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현재 분배율이 7%대로 분배금은 꽤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주가 흐름을 보면서 천천히 수량을 늘려가 볼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들을 정리하고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도 하고 있지만 저는 주로 한국 시장에서는 배당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테크는 미국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배당주는 한국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배당주들이 최근에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정책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더 좋은 흐름이 나온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배당 상품들은 조금씩은 더 수량을 계속 늘려가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투자에 도움될 만한 내용 준비하고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